자, 오늘 SM 크루를 모시고 드디어 노벨 생리학상 특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벨상 특집을 한 건 나는 의사다 역사상 처음이죠. 처음이 아닌가요? 네. 그럼요. 기생충이 노벨학상 받은 것도 처음 아닌가요? 기생충을 연구해서 처음은 아닐까요? 처음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아유, 많이 받았구나. 이래서 근데 60년 우리가 만에 받은 거라고 그러던데요. 60년? 어쨌든 상당히 오래 만에 받은 거라고. 그거를 기생충으로 치면은 60년 만이 맞는데 그거를 기생충으로 안 치면은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말라리아로 뇌 매독을 고친 그거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 사람은 사실은 기생충이 아니라 뇌 매독을 고친 거라서 좀 다른 기생충을 이용하긴 했지만 기생충학자는 아니고 지금까지 기생충으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말라리아 연구로 받았고 이번에도 말라리아가 들어갔죠. 어쨌거나 청취자분들이 아직 노벨 생리학상에 대한 소식을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노벨 생리학상에 대해서 잠깐 이번 뉴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쭈니가 목소리는 또 쭈니 담당 아니야? 아나운서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기생충 관련 연구에 헌신한 아일랜드 출신의 윌리엄 캠벨 미국 뉴저지주 메디슨 드루 대학 교수와 일본 오무라 사토시 일본 기타 사토대 교수, 중국의 투유유 중국 전통의학 연구원 교수 등에게 돌아갔습니다. 캠벨과 오무라 교수는 기생충 감염과 관련된 연구로 상의 절반을 공동 수상했고요. 투유유는 말라리아 치료법을 개발한 공로로 나머지 절반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800만 크로네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3명이 3분의 1씩 받은 게 아니라 한 명이 절반, 나머지 2명은 쿼터씩만 받은 거군요. 그러면 상금도 이 비율로 나누겠네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저는 800만 크로네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궁금하네요. 노벨상 상금이 한 10억 조금 넘는 10억, 걸로 1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네. 적진 않네요, 돈이. 그러게요. 자, 근데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좀 그래요? 생각보다 빨리 받아야 돼 뭐든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좀 많이 안 오르는 거죠. 자, 이거 뭐 일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SM 크루 노벨상 말라리아 이거는 이제 기생충학에서 이제 간만에 받아서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도 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월요일 날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전화가 와서 저는 또 뭔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노벨상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문학상을 도전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고 그랬는데 이 노벨상 제가 요새 노벨상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탄 것도 아닌데 뭐 인터뷰를 제가 하고 노벨상 강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노벨상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탔고 우리나라는 왜 못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탔고 중국에서도 탔고 그렇죠. 좀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일본 지금 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일본 그렇죠. 물리학상도 탔고 작년에도 물리학상을 또 탔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 3명. 노벨 평화상 하나죠. 우리는 평화상 하나. 평화상.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노벨 수상사를 이제 배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김대식 교수라는 분은 일본은 이제 자기만의 학문 체계를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기생충 걸리신 건 아니죠? 목에 너무 안 썼더니 담에 걸렸어요. 목에 담이 걸렸어. 왜냐하면 요즘에 잠깐 방송을 쉬셔가지고 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목도 자주 풀어줘야 됩니다. 이분도 형님으로 모셔야겠다. 저 얘기만 안 쓰면 편집해서 자르는 건데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핵심 기술만 배우고 와서 그 다음부터 일본 자체의 그 학문적 정통을 수립했다고 하나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좀 무조건 뭐 한다 그러면 미국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미국에서 배워온 다음에 계속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분은 교수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지도 교수의 일을 그냥 하는 거고 그런 punk트에서 노벨상이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제 라디오 인터뷰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왜 그쪽 이제 사회자가 왜 우리는 못하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연구를 시작한 지가 한 90년대 그 정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연구비도 많아졌고 뭐 장비도 괜찮아졌거든요. 노벨상은 원래 연구 업적을 세우면 한 30년 이상 있다가 타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 15년 안에 이제 탈 것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셨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딴 데서는 이런 핑계도 냈어요.
투유유 여사가 86살이다. 맞습니다. 난 아직 50도 안 됐다. 네, 네. 30년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 사실 이게 좀 잘못된 게 노벨상은 되게 40대에 만든 업적을 가지고 한 3, 40년 후에 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40대가 올해가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학들이 해야지. 수명이 늘어나서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압박을. 계속. 근데 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 감염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건가요? 그 사토시하고 캠벨이 뭘 했냐면은 아프리카 이제 사하라 남부 지방에 회선사상충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온코소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생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면 사람을 실명을 시켜요. 실명. 네, 실명을 시키는데 이제 그쪽 지방 가면은 한 10살도 안 되는 꼬마들이 막대기에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인도를 하면서 네. 그게 이제 길을 걷는 게 나오는데 예. 그러다 나중에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또 이제 자기 아이한테 인도돼서 길을 걷고 이런 되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이 이제 뭐 딱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그 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존경스러운 게 일본은 사실 뭐 이 회선사상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약을 만들었잖아요. 이번 노벨상은 좀 그러니까 따뜻한 인류애적인 마음에 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생충 없는데 뭐 기생충 연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생충 연구자의 대부분이 말라리아 백신을 만드는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백신을 만들면 지금 한 해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한 6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하루에 뭐 아까 평생 한 명 구하기도 어려운 세상에 몇십만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60만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은 숫자 아닌가요? 많이 줄었는데 그 줄은 비결이 바로 그 투유유 여사가 만든 아르테미신 덕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1년에 60만 명씩을 1년에 60만 명씩이 말라리아로 죽는다고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래서 그 WHO에서 전 세계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를 몇 년 전에 열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무슨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이라거나 암이라거나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말라리아였어요. 왜냐하면 뭐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은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근데 해결책을 과학기술이 아직 정확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이 마땅한 게 없었는데 다 아르테미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백신까지만 나오면 완벽한데 아직 백신이 지금 뭐 시도는 되고 있는데 뭐 효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고 빌 게이츠가 그쪽에 연구비를 굉장히 많이 대고 있어요. 그 SM 크루가 말라리아 백신 개발하면은 한 30년 기다리면 이제 노벨상 타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라리아 백신에 관한 논문을 보면은 막 저자가 막 20-30명 되거든요. 그 다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 저 혼자 있고 뭐 우리 기생충학자 한국에 합쳐봤자 50명인데 다들 바쁘시고 해갖고 좀 우리는 백신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좀 큰 조직이 필요한데 컨소시엄 이런 게 우리가 그걸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말라리아 말고 다른 백신 개발도 별로 이게 성과가 없죠. 기생충 있어서 아니면 기생충 말고 뭐 다른 분야까지 박테리아나 뭐 이런 거. 간염 백신 우리가 만들었지 않나요? 망했습니다. 약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는 국제백신연구소인데 그러고 보니 한국은 백신에 있어서는 되게 좀 후진국이군요. 아니 그 회선사상충은 우리나라에서는 걸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캠벨이랑 사토시가 공동으로 만든 약이 그 이버맥틴이라는 약이잖아요. 근데 그 약을 이제 꼭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먹는데요. 기생충 구충제로. 구충제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그 약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던 게 이제 거기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이고.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먹는 구충제는 사실 이제 알벤다졸이라는 약이 제일 대중적인 약이고 아이버맥틴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말 나온 김에 노벨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범한 시민들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구충제 먹어야 되나요? 이제 안 먹어도 되나요? 예,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걸려 있었으니까 그냥 검사 안 하고 먹였고 그게 효과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은 뭐 한 2-3% 걸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만일 먹는다면 그러니까 보통 구충제라는 게 이상하게 구충제는 가족끼리 먹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점을 높이 사고 그래서 이제 가족의 단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네, 1년에 1년에 한 한 번씩. 번씩. 나중에 어른 되면은 남는 게 그거예요. 구충제 같이 먹던 기억. 아, 이게 가족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가족 치료의 지평을 열고 계신데. 네. 가족 해체를 막아주는 구충제. 뭐 이럴 수는 있죠. 가족 해체를 막아주는 구충제. 투유유라는 그 중국 할머니는 네. 어떤 업적으로 노벨상을 탄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라리아 약이 이제 뭐 되게 귀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라리아 약을 개발하자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뭐든지 하나 찾아내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합니다. 그때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아, 그럼 마오쩌둥이 처음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거는 그렇죠.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찾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중국 전통 고서에 뭐 개똥쑥으로 말라리아를 치료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흐지부지 될 뻔했는데 이 투유 여사가 다시 한번 그 고서를 읽어보니까 이 조리 방법이 좀 이제 틀렸던 거죠. 그래서 조리 방법. 그래서 그 방법대로 좀 다시 하니까 이제 효과가 있어서 한 20년 이상 그 발견 사실을 숨겨오고 그러다가 99년인가 이제 처음으로 특허를 내고 어디다 팔았고요. 왜 숨겼죠 초반에? 20년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주계 장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네. 이전에는 이제 서방 국가랑 과학자들 사이도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중국 과학자들도 서방에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서방 과학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뭐 중국에서 뭐 대단한 걸 그렇죠.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아. 이제 그 정보가 교류가 되면서 중국에서 기존에 이제 어쨌든 간에 만들어진 말라리아 약들이 다 막 내성이 생기고 막 잘 안 듣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인 걸 발견을 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게 아마 중국 정부의 연구자들이 그 웰컴 재단이라고 하는 영국의 되게 유명한 의료 관련 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정보를 넘겨가지고 이 훨씬 더 좀 수준 높은 기술로 정제를 하고 또 이제 임상 시험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 아르테미신이라는 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아세요. 제가 저기 그 정준호 선생한테 과외를 받았어요.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정준호. 겁니다. 예. 두고 보자 정준호. 정준호라는 분도 기생충학자입니다. 네네네. 제 50분 중에 2분을 아셨어요 이제. 그러네요. 네.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생충학자 50분 중에 2분을 아신 거예요. 아니 이끄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전체가 50명이고. 아니 사실 제가 이끄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진짜 운이 좀 좋은 편인데 저희 기생충학의 대중학에 되게 크게 기여하신 두 분이 서민 선생님이랑 그 정준호 씨라는 젊은 친구인데 서민 선생님과 정준호 씨. 근데 이제 저는 두 분을 다 알고, 아니까. 근데 이제 서민 선생님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정준호는 저보다 연배가 어리거든요. 가지고 전화로 좀 갈궜죠. 이거 뭐야 하면서. 그래서 조금 과외를 받았습니다. 정준호 씨가 그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그럼요. 그 네. 트위터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 이론과 맞잖아요? 실제 모두 강하고요. 네네. 글을 정말 잘 써요. 예. 하지만 그의 글에는 유머가 없어요. 아. 제가 그 점을 치고 들어가서 아. 오늘의 이제 예. 아니 정준호와 유머를 읽고 쌍둥이를 이루게 싶으면은 됐죠. 서민 선생님 글 읽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습니다. 예. 유머 없는 글은 좀 어렵죠. 아유. 유머 없는 말을 하는 저를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또 그 예전 글을 다시 또 짚어가지고 네. 아, 맞아요. 그 화제가 됐어요. 네, 그거 네. 뭐 엄청나게 지부유유 또 투유유 있다. 노벨상을 투유유의 저 수상의 할머니한테 주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다. 뭐 이런 네. 주장을 그러니까 했죠. 제가 예언도 하고 네. 권유도 했다는 게 이제 놀라운 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낸 기생충 열전이라고 이제 기생충 책 시장의 거의 97%를 석권한 책이 깨알롱 시장에 그 아니 책을- 그 그래도 몇 권 안 돼. 정준호 씨가 먼저 책을 냈어요. 네. 되게 좀 고상한 이름의 책을 냈는데 뭐였더라? 기생충 뭐-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 되게 시 같은 제목이잖아요. 진짜 유머가 빠졌네. 근데 서민 선생님의 기생충 열전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그냥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다른 천만 영화랑 붙은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다. 그 책에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기생충학의 노벨상은 전부 말라리아로 받았고 아마 세 번째는 투유유 여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딱 집어가지고 딱 집어서. 딱 네. 집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투유유 여사가 1930년생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노벨위원회야. 제발 상 좀 줘라.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근데 제 책이 2개 국어 언어로 그게 번역이 돼서 됐거든요. 물론 이거 확실한 소지통은 아닌데 그 한 개국이 스웨덴이에요. 아 진짜. 오. 진짜요? 아니
진짜는 아니죠. 확실한 건 아니고. 제 추정. 아. 그리고 노벨위원회에서 어. 제 책 이름이 제 책이 거론이 됐어요. 아 근데 너무 추정된 사실을 이게 추정이에요, 추정. 예, 너무 아니 진짜 같은데? 확정된 사실처럼 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고 예능을 계세요. 다큐를 받은 거지. 어, 저는 그래서- 아직도 다큐를 느껴져요, 형님. 스웨덴어로 번역이 됐으면 뭐 받겠네 네. 아니, 노벨위원회에서. 그것도 추정이에요.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나도 추정이에요. 네. 그랬을 것 같네. 그래서 결국 이제 탄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시점이 너무 절묘하게 딱 들어맞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분을 예.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주장하신 거죠. 제가 10%를 달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요구한 건 3천만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벨상을 이제 3분의 1씩 갖는 줄 알고. 아. 근데 오늘 알았죠. 5분의 절반이자 절반. 절반. 네. 아, 절반이다. 5천만 그러면 원을 5천만 원을 지분이 있네 제가 5천만 원. 예.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걸 또 이렇게 또 어떤 분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할지도 몰라, 진짜 또 그거. 중국의 웨이보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 이제 그 중국의 그 성난 또 그 왜 성이 나죠? 아니야. 민족주의자들이 아니야. 성날 수 있어. 왜냐하면 거기 유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 유머를 네, 그래서 우리 투유의 성과를 왜 한국에- 네가 손을 달라고 하냐. 손을 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다큐로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도 양식 있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예. 제 양식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 미담으로 받아들이지 네. 않을까요? 미담으로 받을 수도 미담. 있고 예. 한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의 노벨상을 응원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상금을 10% 10% 달라고 했다는 것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티즌들이 네. 그 서민 선생님의 노벨 그 의학상을 응원합니다. 네. 나중에 10% 부탁해요. 뭐 이런 댓글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던데. 그런 식으로 응원만 해서는 10%를 받을 수 없죠. 아. 노벨위원회 추천을 그쵸, 해야지 추천을 해요. 10%에 있는 거죠. 아, 밑에 추천도 있더라고요. 노벨위원회 추천한다. 예. 그걸 스웨덴어로 올려주시네. 아 근데 정말 너무나 절묘했어요 정말 이제 그렇죠.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공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거 진짜 절묘했던 거죠. 예. 저도 나중에 확인하고 소름 돋았잖아. 제가. 근데 내가 이런 들어도 사람이었나? 그렇. 네. 들어도 그렇죠. 들어도 소름이 돋는데. 이게 그거랑 관계 있나요? 투유유, 투어도. 투유유라는 이름을 이 활자로 써서 만들어진 최초의 책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근데 제가 그 책의 한국말로? 오류가 뭐냐면 네. 저는 그거 잘 모르고 투요요라고 썼어요. 그게 이제 여우라고. 예, 그래서 그게 유일한 정말 오점이에요. 보니까 투유유더라고요. 예, 사람 투유유. 이름은 예, 사람 원래 이름은 읽히는 또 대로 읽어줘야 예. 되는데. 또 아르테미신인도 내성이 막 생기고 있다면서요. 그 내성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르테미신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클로로킨이 내성이 생긴 이유가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 지금은 아르테미신 쓸 때 다른 약이랑 같이 쓰고 뭐 이렇게 남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뼈저린 반성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성이 또 생길까 봐서 네. 이제 꼭 그렇게 다른 약이랑 섞어서 쓰고 남용하지 말라라는 공고를 하는 거군요. 네, 한 그런 번에 죽여버리자.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내성이 생긴 데가 있긴 해요, 사실. 내성이 또 좀 생겨야 또 새로운 약을 만들고. 근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야 또 서민 약이 선생님이 100년에 받고. 하나쯤 나오는 아니, 거기 선생님 때문에 만드실 거니까 저는. 말라리아 약을요? 백신을 저는 지금 문학상에 도전. 아, 문학상에 도전하는. 네. 책도 많이 써야 돼요. 야, 그 맞다, 진짜 맞다. 멋있겠다.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고 몇 년 있다가 노벨 문학상 또 받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예, 했어요, 예. 제가. 그 이관왕이시네요. 어느 거 먼저 받을 거예요? 일단 문학상을 받아요. 문학상 먼저? 아, 오케이, 문학상에서 서미를 줘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생리학상을 받는 거죠. 음. 별로 안 웃겼군요. 뭐 다 잘 됐었나 뭐. 그럼. 아, 야구에서 3할만 쳐도 잘 되는. 아, 그럼요. 거의 그럼. 5할 이상 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노벨상 발표 이후에 네. 약간의 이제 좀 이 논란, 해프닝 이런 게 있었던 게 한의계에서 네. 이 한방의 맞아요. 쾌거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한의학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더 해야 된다. 뭐 우리도 초음파 CT MRI 쓰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화장실 성명을 아이폰 빠지는 소리지. 이런 소리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네. 아, 진짜 했어요? 진짜로 성명을? 했어요. 진짜 했어요. 예. 저 봤어요. 그리고 진짜로 나도 했고 그리고 의협에서 또 반박 성명도 발표를 하고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예, 의협에서는 반박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기자회견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뭔 일이 벌어졌는지. 했더니 이제 그 아마 중국계인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여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당신이 니네가 이번에 중국의 전통의학에 상을 준 건데,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막 시작을 했는데 그 노벨위원회의 할아버지가 말을 딱 끊으면서 바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의학에 상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딱 집어서.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전통의학에서 영감을 얻어서 의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그걸 전 세계인들이 쓸 수 있게 한 데 대해서 상을 주는 거다. 라고 하면서 뭐 마지막에 또 it's not 뭐 이러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똥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의 고서에 있는 내용이었고 한방의 쾌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우리 약재라는 게 뭐 상당 부분 자연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계에서 와서 그걸 갖다 한방의 쾌거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뭐 만일 이게 이제 뭐 한방의 승리라고 이거를 그 창의력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걸 갖고 한방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 창의력. 유머가 있으시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창의력 그럼 한방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면 비율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년 동안 뭐 전통의학이 아니라 현대의학이 99%를 차지했기 때문에 99대 1로 지원을 계속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 그 말 되네. 이론적으로 숫자로 따지면 전통의학이 뭐 한 50% 탄다. 50% 지원해주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사실 그 논리 자체가 네. 그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응용해도 사실은 이 네. 서양의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된 건데 그게 전통의학에서 나온 거라고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똥쑥으로 만약에 말라리아를 치료했다 그러면 그건 한방의 승리 맞죠? 개똥쑥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추출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거기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똥쑥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 다 지구에 있는 건데 어떤 거 맞아. 모든 성분이.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현대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흔히 전통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인 것들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전혀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어떤 것들이 현대적으로 응용이 될 경우에 이번에 이 말라리아 이 아르테미신을 이렇게 개똥쑥 성분에서 발견을 한 것처럼 그럴 가능성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좀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 예.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그렇다면 페니실린은 제빵계의 승리야? 그렇진 않잖아요. 이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끊고 다시. 멋집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서양의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동의보감이나 혹은 황제내경이나 이런 전통 의학서들 있잖아요. 동양에 흔히 이제 많이 꼽히는 전통 의학서들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에 나오는 무슨 의학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하고자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똥쑥으로 말라리아를 치료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개똥쑥 성분을 이제 다 이제 뒤져봐가지고 이제 거죠. 하나씩 이제 스크리닝을 해본 다음에 뭔가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을 이제 정제해가지고 약으로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될 가능성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저희. 네. 뭐 전 세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사실 이게 뭐 좀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천연물 신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풀에서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은행나무 추출액 뭐 이런 해가지고 것도 신약을 만들어서 이미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는 약도 있어요. 기업약도 근데 있어요. 그 약을 해외에 수출을 못해요. 왜냐? 이게 천연물 신약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정부의 특별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임상시험 절차 같은 거를 생략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특혜 같은 걸 줬어요. 그런 건 좀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지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VIP 신드롬인 거지. 그랬더니 약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다고 의사들도 쓰고 환자들도 먹고 있긴 한데 외국 기준에 안 맞는 한국에서만 거구나. 팔리는 약이 된 거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개똥쑥에서 뭘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지키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만 먹고 치우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전통 이런 거에 매몰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우대해야 되니까 우리 거니까 그냥 좀 해줘, 이거 도와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은 성과가 나와도 그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인정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나중에 노벨상 못 받아. 노벨상 그렇게 못 해가지고는. 말라리아 그동안 치료약으로 쓰이던 그 클로로퀸이라는 약도 사실은 이제 그 남미에서 어떤 원주민들이 민간요법으로 쓰던 기나나무 잎을 기나나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안데스 산맥의 쾌거네. 그 안데스의 쾌거가 되는 그러니까 원주민의 승리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좀 어폐가 있고요. 하여튼. 흐름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계속 말라리아 얘기가 나오고 말라리아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라리아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특별히 좀 있나요? 말라리아가 처음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30분 안에 간세포로 숨어요. 가서. 30분 안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혈액에 나오는데 주로 적혈구 안에 있다가 잠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 때가 적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바이러스보다 말라리아가 조금 더 훨씬 더 이제 크기도 크고 항원을 갖다 계속 표면을 바꿔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엑스맨의 이거 바뀌는 아, 여자. 그렇죠. 비위력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또 어서 구했어요. SM 크루 요즘에 네. 최근 공중파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셔요. 컬투가 요즘에 네. SM 버리고 노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특히 눈 모양이. 비슷해서 네. 쌍꺼풀도 없으시고. 없고. 자, 사진 올려 사진 2명 사진 올려. 비교 사진, 비교 사진. 좋아요 누르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중파에서나 뵙던 두 분이 여기서 또 이게 조우를 하시고. 눈 작은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에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눈 큰 사람이 자만할 때 우리는 달린다니까. 우리는. 그럼요. 난 이유를 알았어. 눈 큰 사람이 성공한 이유를 오늘 깨닫고 가네. 아니 우리가 존경하는 박지성. 그쵸. 그게 얼굴입니까? 성공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축구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박지성은 보여주잖아요. 그 작은 눈으로. 그 눈으로. 네. 이건 뿌듯하다. 가슴이 벅찬데? SM 크루 아니면 이런 농담 함부로 못 던져요. 함부로 못 던져요. 오늘 많은 여러 분야에서 악성 댓글 많이 달리고 박지성 팬들 또 우리 저 한방 좋아하시는 분들 뭐 여기저기서 중국 팬들도 그래도 눈 작은 사람은 승리할 거라는 거. 아니 저는 박지성이 인간 승리라고 얘기하고 찬양한 건데. 아니 그게 어디 얼굴이냐 이런 얘기를 그것만 아마 편집돼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럼 그 이제 개똥쓰기 중국 의학이 승리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댓글 달릴 거야. 뭐 거울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말라리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이게 다 잘 듣나요? 이 이야기? 네, 다 잘 듣습니다. 야, 진짜 좋은 얘기네. 근데 그것도 좀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 환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열대 말라리아랑 우리나라 말라리아의 차이점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정준한테 공부 많이 하고 왔구나.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크게 이제 네 종류가 있지만 사실 두 종류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말라리아는 되게 착한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걸려도 안 죽어요. 그냥 걸렸는데 늙어주고 뭐 이런 건 있어도 안 죽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말라리아는 이제 뇌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우리 적혈구를 끈끈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말라리아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총균술 같은 그런 책이 쓰여진 이유도 말라리아를 이제 겨냥해서 이런 게 있으면 참 경제 발전이 어렵겠다 뭐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해보자 그랬는데 다음날 다 죽어. 뭐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렵겠네. 있고.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하여튼 열대열 말라리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열대열 말라리아가 없는 이유가 그 말라리아는 겨울에도 온도가 최소한 20도 이상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 겨울에 다 멸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게 들어와도 우리나라에 유행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방의 군인들이나 혹은 뭐 네. 전방에 사시는 분들이 뭐 말라리아를 걸렸다 그래도 그거 전혀 걱정할 일이 별로 아니라는 근데 말씀이시죠. 간혹 가다가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망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이제 뭐 기니 이런 데 갔다 왔다가 걸려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네. 그래요. 네. 말라리아 예방 배신은 없고 그러면 예방약도 없나요? 그 뭐 예방- 여행 예방약이 뭐 예방 백신하고 예방약이 뭐가 달라? 예방약이 있어요. 예방약. 예방약이 있어? 백신하고 예방약은 다르죠. 오, 뭔데? 그 말라리아 사이트 CDC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나라를 쳐보면은 뭘 먹으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갈 때는 뭘 먹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해외 그 여행자 의학 그런 그때 식의 네. 예방약. 예. 근데 거기도 한국은 뭐 예방약이 뭐 이 정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게 아프리카 갈 때 진짜 아프리카나 뭐 말라리아 유행지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SM 크루 아니었으면 네. 나 무시당할 뻔했어. 매일 먹는 약도 있고 일주일마다 먹는 약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걸 먹는 거예요? 말라리아 치료제? 그 약을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걸 먹으면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치료약으로 쓰이는 뭐 클로로킨을 이제 되게 먹는데 그게 클로로킨이 내성이 있는 말라리아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 갈 때는 딴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론이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0년에 남아공의 그 우리나라 국립국악단 애들이 공연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2명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말라리아 때문에 예방약을 처방을 받아요. 근데 그 의사가 클로로킨을 처방을 합니다. 근데 클로로킨이 이제 일반적인 약인데, 근데 그 나이지리아는
클로로킨이 안 듣는 말라리아였기 때문에 의사가 결국 그 2명한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치료약을 미리 먹고 그 지역에 가도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어도 효과가 있는 경우군요. 그런 경우는 그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최소한 한 달 정도 머무른다 그러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요. 그 이상 있다 그러면 그냥 약을 미리 싸갖고 처방받아 싸갖고 가갖고 그냥 위기 때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예방약이라는 게 결국 치료제를 미리 먹는 거군요. 그 용량이 조금 더 용량이 좀 작아도 그런데 내성에 걸린 게 있으니까 그걸 주의해가지고 먹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정보인데. 예전에 그러면 말라리아가 있는 아프리카에 뭐 출장이나 뭐 갈 일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는지에 따라서 먹는 약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뿐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뭐 남미, 뭐 말라리아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정확한 정보는? 다 SM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감염내과 감염내과 중에서 저번에 우리 모셨던 염준섭 교수 그런 분들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여행학회나 뭐 감염내과 이런 데 찾아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하나 해놨는데 그 링크 들어가서 나라 이름만 치면은 딱 리코멘드 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그 약을 처방받으려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이게 저의 한계고요. 근데 오늘 정말 깨알 책 홍보, 깨알 블로그 홍보. 자, 그러면 말라리아에 걸리면 뭐 죽지도 않고 한국에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빨리 치료하면은 좋을 거잖아요. 혹시 그럼요. 내가 말라리아가 아닐까 이런 걸 좀 의심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철책선 근처에를 좀, 우리 거의 북쪽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철책선 근처를 좀 왔다 갔다 했다. 그 정도면은 의심할 수 철책을 있고. 넘어왔다거나. 아니, 경기도 북부 지역 가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모텔에 들렸다 왔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어딜 들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러브텔 말고. 그러니까 뭐 그런 데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중에 열이 난다. 그리고 열이 해열제 먹어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번 말라리아 의심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기도 북부 그 휴전선 근처에 갔다 온 이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말라리아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걸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희박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5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많네, 500명. 아니, 그게 사망자는 3,000명, 아니, 한 명도 없어요. 3,000명 이상씩 걸렸던 시절도 있었어요. 96년, 97년? 그 당시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예방약을 먹이고 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거 궁금했어요. 군대에서 보면은 그 전방 철책선 특히 그런 지역에서 되게 많이 방역을 신경을 쓰는데, 그럼 그렇게 치사율이 높거나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리아 걸리면 군의 전투력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라리아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3일열이라고 이틀 간격으로 열이 나요. 근데 그게 왜 갈등을 부추기냐면은, 이게 열이 나서 너 쉬어라 그랬는데 다음날 열이 안 나서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 되겠다, 일시켜야지. 그럼 다음날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꾀병인 거지. 그렇지. 왠지 꾀병같이 느껴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군이 해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전의 영향도 있는 거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열이 매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왜 철책선 그 주변에만 있는 건가요? 90년대 이제부터 북한이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원래 이제 말라리아 모기들이 동물 피를 더 좋아해요, 사람 피보다. 근데 동물이 많이 죽고 이제 동물 피를 빨 만한 애들이 없으니까 남아했죠. 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내려오지는 왜 않냐는 거죠. 모기가 이제 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못 날아요. 그럼 왜 북한에만 있었어요? 원래? 북한이 원래 그 말라리아가 좀 후진국에 유행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었죠. 우리나라는 말라리아를 그동안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해서 우리나라는 박멸을 시킨 거거든요. 북한은 그 작업을 하지 못했던 나라고. 모기 박멸 계속 하고. 모기 박멸보다도 그러니까 이거죠. 환자를 치료하면 모기가 피를 물어도 말라리아가 모기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제일 이제 박멸의 필수적인데 북한이 그걸 못 하고 있었던 거고요. 90년대만 해도 북한이 뭐 모기가 물어서 말라리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기는 거니까. 그렇죠. 북한이 10만 명까지 뭐 1년에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30만 명분의 약을 요구하고 막 그랬을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90년대. 지금은 좀 괜찮나요, 북한? 북한이 그래도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추정인가요? 이건 저기 이거 팩트 같아요. 정말 유머가 있어. 아니, 저 얼굴에 유머까지 있으면 안 되는데. 반칙이죠. 반칙이죠, 정말.
괜찮아요. 일어나 보면은 또 공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고 갑자기 또 궁금한데요. 그 저희가 말라리아 약들을 요즘에 굉장히 류마티스 질환 같은 데서 많이 쓰잖아요.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무슨 말이죠? 말라리아 약들 중에 류마티스 약제로 사용하는 게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혹시 전 몰라가지고. 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쓰냐고? 그러니까 어떤 기전이냐? 혹시 알고 계시는 그거는 나중에 컨퍼런스 가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쭌 정말 약 전문이야. 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이번에 또 배워놓으면 다른 데 가서 또 대본 없이 또 그렇게 슬슬 얘기하겠지? 자, 우리 SM 크루 오랜만에 어렵게 왔는데 기생충 관련해가지고 뭐 좀 더 재밌는 거 막판에 하나 빵 터뜨리고 갈 거 없어요? 어떡하지? 이런 질문 예상 못했는데. 벌써 터뜨렸는데. 시모토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시모토와 엑시구아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시모토 얼씨구? 시모토와 엑시구아. 이 기생충이 매니아층에 있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갤러리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DC 인사이드에 있는 건데 그 기생충 갤러리에서 표지를 이걸로 시모토화로 해놓거든요. 이게 사람 기생충은 아니고 물고기의 기생충입니다. 예뻐요, 근데? 징그러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왜 매니아가 있냐면 이 기생충은 물고기에게 들어오면 물고기의 혀 근처에 살면서 혀를 썩게 만들어요. 그럼 혀가 떨어지잖아요, 물고기 혀가. 그러면 이제 얘가 그때 반성을 하고 물고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큰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내가 너의 혀가 돼줄게. 그러면서 물고기의 혀 위치에서 물고기가 뭘 먹을 때마다 혀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온몸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자세. 이거가 매니아층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열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을 알면 알수록 정말 훌륭한 기생충이고 어떤 감독은 더 베이라는 영화로 이 시모토화를 추앙하는 영화예요. 영화는 망했는데 얼마나 이게 대단하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생선을 샀는데 시모토화가 있으면 고소하고 막 그 마트를 고소하고 막 사진 찍어 올리고 막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거 먹어도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이 될 뿐 전혀 해가 없거든요. 사람 기생충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람 기생충도 아니고 성충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냥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그렇죠. 연가시 성충이면 뭐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알이 아니니까. 성충이면 우리 몸에서 그냥 죽어버리나요? 성충이면 그냥 소화되는 거죠. 녹아버리고. 네, 주로 우리 몸엔 알이나 유충으로 들어와야지.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 왜 알은 우리 그 위산에서 소화가 안 되고 워낙에 딱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기생충이 그거를 견뎌낼 수 있기까지 굉장히 많은 진화적 노력을 했고요. 알이 굉장히 두껍고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시모토까지 쳤더니 네. 바로 완성되는 게 시모토와 엑시구아인데요. 네. 검색하지 마세요, 청취자분들. 클릭하는 순간 이상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그러면 더 할걸요? 그러라고 말씀드린 거죠. 혼자만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생충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기생충의 이 책임감, 이 정신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네. 항상 제가 애들한테 말합니다. 시모토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들이 못 알아듣겠네요. 망가뜨려도 그걸 책임지고 끝까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 이런 거 진짜 깨알 같은 거야, 진짜. 자, 전 세계에서 노벨상의 계절을 맞아서 수많은 미디어들이 노벨상 특집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엽기적인 노벨상 특집이 아니었나. 이렇게 스스로 추정해 보면서. 하지만 또 가장 자격 있는 분을 모시고. 그럼요. 아니 우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나 궁금한 거 많은데. 도대체 윌리엄 캠벨은 뭘 한 겁니까? 근데 왜 두 사람이 한 거? 이 사람 두 사람 친구인가요, 선생님? 같이 연구한 걸로 컨퍼런스 때 물어보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시자리로 가서 남은 얘기합시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토시란 사람이 그 물질을 발견을 했고 약으로 점제를 한 사람이 캠벨. 왜? 빵이 마약이야. 아는 게 너무 많아 다들. 하여튼 오랜만에 귀한 시간 내주신 SM 크루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주 와주세요. 네, 자주 진심으로. 진심으로. 따뜻이 맞아주시고 그리고 마이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자주 모시고 싶습니다. 네. 편집물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 자, 오늘 다들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 안녕.